이재명 대통령의 감회가 가장 남달랐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화두, 키워드는 빛의 혁명의 완수, 또 정의로운 통합 이렇게 요약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직도 내란, 계엄은 진행형에 있고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이걸 완수하기 위해서는 계엄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고 계엄 가담자, 계엄 세력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꿈꾸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메시지였고 정의로운 통합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모았어요. 기자들의 질문도 이어졌고 그랬었는데 정의와 상식 또 법과 도덕의 기반을 둔 통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을 악용하기도 하고 대통령 말을 빌리면 봉합하려고 한다. 일단 덮고 가자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단호하게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점이 있었고 또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여러 차례 5월 광주 정신을 언급을 했어요. 네네. 계엄 때 국회로 달려가면서 80년 5.18 당시 가두 방송을 떠올렸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한강 작가 말처럼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듯이 빛의 혁명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시대적 책무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봉합이 통합은 아니다. 이 말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을 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그게 그 앞에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수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약간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1.23 내란 과정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네. 당장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엄호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이제 키세스 시위까지 하면서 이제 많은 역할을 했는데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러니까 이 내란의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의 역할을 부각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습니다. 네, 그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섰던 그 시민분도 계시죠. 예. 정말 그런 시민분들이 없었다면 이 내란을 저지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내란 극복, 내란 청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구 대표님 지금 내란 청산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요. 저는 완전한 의미에서 보면 내란 극복, 내란 청산 이건 아직 첫 단추도 못 깼다라는 첫 단추도. 생각이 됩니다. 어제 1주년을 넘기면서 아직도 계몽령 얘기를 하고 있고 계엄의 방일성을 얘기하고 있고 또 국민들을 그렇게 상심, 충격에 빠뜨렸던 당사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계엄에 정말 여기에 입에 담기도 싫은 정도인데 계엄의 당위성을 얘기했고 나를 짚고 일어서라 이런 선동적인 용어까지 나왔거든요. 또 야당의 대표 그렇게 비상계엄 계엄과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대표라면 당연히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의회 폭거 때문에 계엄은 불가피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계엄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아직 내란 극복을 얘기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실 또한 그렇습니다. 내란 극복이 되려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완전한 의미의 진상규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내란 세력,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쿠데타 이런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과 제도적 개선 또 이걸 개헌을 통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명시적으로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지금 특검이나 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상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당사자들, 대통령 내외, 또 장관들, 총리, 또 군수뇌부들 전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법적 공방으로 몰고 가고 있고 계엄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를 단죄해야 할 사법부의 행태도 국민들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가담자들이 지금 줄줄이 영장이 기각이 되고 있고 또 주요 내란 재판이 지금 상당 기간 지연이 되면서 윤석열 구속 수감 기간이 만료되는 1월 18일인데 그걸 네. 걱정해야 되는 게 지금 국민들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특검이 제기한 그런 공소 사실이 법원에서 진짜 얼마나 많이 유죄로 인정이 돼서 그 죄형이 무겁게 내려질 것인가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좀 말이 길어지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12.12 쿠데타 그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엄정한 단죄가 안 이루어지고 사면을 통해서 여생을 편하게 살게 했던 것이 12.3 이번 비상계획의 단초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합이 통합은 아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얘기했던 게 그런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싶은데요. 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란 극복, 내란 청산 이게 첫 단추도 안 깨졌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정말 저도 이제 다시 옮기고 싶지는 않지만 그 당사자가 했던 옥중 메시지가 참 많은 분들의 기가 차게 하지 않았나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어서 참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국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 청산. 저는 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내란 청산, 내란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저도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근데 1.23 내란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복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보상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의 진상조사와 함께 이제 책임자 처벌의 어떤 수위가 재판부 또는 사법부에 의해서 이제 약간 좀 지체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시고 일부의 분들은 뭐 좌절하기까지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뭐 저는 법적 절차가 처벌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세 번째 과제, 민주주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과연 이루어지고 네네.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셨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 탄력성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1.23 내란이 발생을 하고 나서 수일 내에 이제 주요한 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를 회복하는 과정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도 굉장히 뭐 놀라워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한번 상처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에는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야당이 보이고 있는, 특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1.23 내란의 상처,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 한 이야기도 굉장히 뭐라고 얘기를 했죠? 어이없고 기가 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장동혁 이 국민의힘 당대표의 이야기에 저는 뒤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당시 그 계엄 선포가 이제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이제 그 계엄이 쿠데타였다라고 하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100명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야당의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 회복되려면,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갈 길이 멀다라는